안녕하세요. 텅빈장구의 주디 이양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약속했던 대로 다빈치 리졸브 중에서 가장 사용 빈도가 떨어지지만 나름 영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음향과 관련된 페어라이트 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어라이트 탭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말을 하고 있는 목소리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소리, 효과 등을 좀 더 듣기 좋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부각을 시키는 소리를 가다듬는 곳을 페어라이트 탭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저도 초보라서 페어라이트 탭에 있는 수많은 기능을 저도 다 쓰지는 못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퀄라이저를 조금 만지기도 하고요. 노이즈 리덕션을 만지기도 합니다. 펜이라는 기능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오픈 FX에서 보컬이라는 기능을 쓰는데요. 저는 주로 이 네 가지를 쓰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이퀄라이저 만지기입니다. 자, 이퀄라이저 만지기는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오디오에서 로우 쪽에 있는 소리와 하이 쪽에 있는 소리 그리고 미드톤에 있는 소리를 자기가 듣기 좋은 목소리로 만지는 것을 이퀄라이저 세팅을 맞추는 건데요. 저도 솔직하게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그리고 많은 실패를 거쳐서 저 나름대로의 데이터 값이라는 것을 조금 찾게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해외 유튜버 분들이나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다 보니까 저만의 이퀄라이저 세팅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이퀄라이저를 만지는 방법과 저만의 세팅 방법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제가 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마다의 목소리의 음색이라든지 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 것을 기준으로 삼으셔서 거기서 여러분의 목소리와 주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서 톤을 조금씩이라도 조정을 하시면 훨씬 더 정답을 찾으시기가 편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거고요. 물론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초보인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영상에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소리로 녹음되고 그리고 상대편이 듣게 되는 그런 좋은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서두가 길었죠? 일단 화면 속으로 들어가서 이퀄라이저 만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화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뿅! 화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가장 쓰기 힘들었던 페어라이트 탭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영상 클립을 하나 가지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 영상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 음표 모양 있죠? 이 페어라이트 탭을 누르십니다. 1번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 이 1번 오디오 탭은 다 선택이 된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EQ 만지는 부분인데요. 원래대로라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런 화면이었으면 이 우측 상단에 믹서를 누르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실 거고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할 EQ 클립은 여기 있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 화면이 뜨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눌러서 이퀄라이저를 활성화시키는 게 첫 번째로 하실 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음성을 한번 만져볼 건데요. 자, 일단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음성을 한번 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텅빈장구의 주디 이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조금 소리가 좀 날카롭죠. 이런 부분을 일단 먼저 잡도록 할게요. 밴드 1번을 누르셔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밴드 1번은 대략 한 125 정도 요 정도로 맞추시고요. 그 다음 밴드 6번을 누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요 16K.4 요 정도 수준으로 저는 맞춥니다. 그래서 한번 소리를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텅빈장구의 주디. 여전히 좀 소리가 날카롭죠? 그럴 때는 조금 더 깎아주면 좀 더 소리가 부드러워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텅빈장구의 주디 이양입니다. 자, 이 상태고요. 이제 밴드 4번부터 할 건데요. 밴드 4번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키면 아까 제가 미리 맞췄던 값인데요. 요거는 원래 값으로 하고, 자, 일단 첫 번째로 할 거는
개인 값을 끝까지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이제 음성을 들어볼 겁니다. 안녕하세요. 텅빈양구의 주디 이한입니다. 연속으로 올라온 여기에서 음성을 들으시면서 이거를 좌우로 움직여 보면 소리가 서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일단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제가 찾는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텅빈양구의 주디 이한입니다. 연속으로 올라온 태풍 때문에 저는 정말로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오래간만에 자, 지금 현재 이쪽으로 갈 때와 이쪽으로 갈 때 음성의 차이가 분명히 났죠. 그럼 이 상태에서 4번을 그대로 개인 값을 거꾸로 한번 내려보세요.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9 정도로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텅빈양구의 주디 이한입니다. 9보다는 저는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겠네요. 한 11 정도가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텅빈양구의 주디 이한입니다. 소리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죠? 이번에는 밴드 3번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원래 여기 dB라고 적혀있죠. 여기를 누르면 기준값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똑같이 3번을 끝까지 올려서 소리를 들어보고 소리의 변곡, 서로 차이 나는 부분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텅빈양구의 주디 이한입니다. 연속으로 올라온 태풍 때문에 저는 정말로 정신없는 한 주를 이 부분이 좌우가 차이 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똑같이 이 밑에 팩트 값을 최고로 올리시고요. 개인 값을 반대로 조금 내려보세요. 이번에는 한 5.5 정도로 한번 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텅빈양구의 주디 이한입니다. 5로 했을 때 들었던 거와 한 9 정도로 했을 때 안녕하세요. 텅빈양구의 주디 저는 오히려 한 6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텅빈양구의 주디 이한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3번을 맞췄고요. 밴드 5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밴드 5번을 누르시기 전에 이 가운데 동그라미가 표시된 요거를 누르시고 밴드 5번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요것도 정중앙에 다이얼을 누르면 원래 값이 나오고요. 요거를 위로 최대한 올렸을 때 이제 소리의 좌우 바뀌는 그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텅빈양구의 주디 이한입니다. 연속으로 올라온 태풍 때문에 저는 정말로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오래간만에 제가 느끼는 변환되는 포인트는 이 부분이고요. 이것도 똑같이 팩터 값을 최대로 올리시고 개인 값을 거꾸로 내리셔서 요 정도 요거는 한 마이너스 8 정도 요렇게 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텅빈양구의 주디 이한입니다. 요렇게 들었을 때 이제 이퀄라이저를 껐을 때로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텅빈양구의 주디 이한입니다. 요렇게 들리시는 거고요. 두 번째, 안녕하세요. 텅빈양구의 주디 이한입니다. 자, 요렇게 되면 이제 저는 작업이 다 끝났는데요. 간혹 이제 밴드 2번이 하는 역할은 뭐냐라고 하시는데 밴드 2번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B 있는 요 다이얼 밑에를 누르면 원래 값이 나오죠. 2번은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위에 50이란 숫자를 최대한 3번과 1번 사이에 넣으시고요. 조금 저는 요 밑부분을 부스트 업을 조금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요래서 약간의 부스트 업을 시켜서 혹시나 이제 제가 목소리가 작아졌을 때를 대비해서 요 부분을 좀 부스트 업을 좀 시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좀 전체적으로 소리가 좀 작게 녹음이 되었다 하면 여기 보시는 이 다이얼 있죠? 요거를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밑에 숫자가 바뀌시는 게 보이시죠? 요렇게 해서 조금씩 변화를 주면 전체적인 톤이나 매핑이 달라지니까요. 제가 원하는 수준은 요 정도 수준이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텅빈양구의 주디 이한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훨씬 더 소리가 좀 부드럽고 깔끔하게 들리는 맛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퀄라이저 사용하는 방법은 저 나름대로의 쌓여진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큰 무리 없이 사용이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좋지 않은 제 목소리 듣는다고 고생하셨고요. 화면 밖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화면 속에서 이퀄라이저 만지는 부분 충분히 보셨을 건데요. 우리 이제 그래프라든 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죠.
여러분들도 이 그래프 값에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를 그냥 단순히 스피커로 들으시지 말고 이어폰으로 꼭 귀에 꼽으셔서 정확한 음색의 위치가 어떨 때가 가장 좋을지를 한 20-30분 정도 시간을 들이셔서라도 충분히 듣고 잘 만져 놓으시면, 주로 우리가 촬영하는 환경이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준값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훨씬 더 편하니까요. 충분히 연습해 보시고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퀄라이저 만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영상에 좋은 효과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현재 저를 찍고 있는 게 소니 알파 6400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찍고 있는 소니가 조금 색깔은 같을 수는 있어도 색감이 조금 다를 거예요. 저 나름대로 소니 카메라를 가지고 캐논스러운 색감을 내기 위해서 픽처 프로파일 값을 변경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좀 관심이 있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 픽처 프로파일의 세팅 값도 한번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사라집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끝.